형법 제126조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죄TV입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피의사실 공표 기소 0건,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70여 년간 여태껏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소장 1번 주의가 있습니다. 공소 제기를 위하여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때 법관의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 27조 사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 현실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 법조를 출입했던 한 언론인에 따르면 법관 입장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으로 기소 전에 이미 여론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사전 여론 재판으로 자신의 명예가 크게 실추돼 버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기소와 재판에서의 증거 개시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법정이 아닌 법정 바깥에서 검찰 언론에 의한 여론 재판으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소장 1번 주의를 위반해 사전에 공소장을 언론 등에 공개함으로써 언론 플레이로 공소 유지 및 유죄 판결에 유리한 국면을 검찰이 만들어 버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 일각의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잘못에 대해서 공소장 1번 주의 위반으로 공소 자체를 기각하게 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실제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피의사실 공표죄 사문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3월 23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 당시 여야 의원들은 당시 위기남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당시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 202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그해 3월 18일 현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던 것입니다. 10년 뒤인 2020년 2월 권칠성 의원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중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권칠성 의원은 검찰이 기소 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 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법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주요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 시계 사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2019년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 2019년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사건,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마다 검찰 언론의 카르텔을 통한 피사실 공표가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피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공수처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상한 피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하여 군사기밀 등을 누설한 혐의로 체제의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도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들 피사실 공표죄 혐의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피사실 공표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는 어떠할까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참조한 언론 보도를 따르면 독일의 경우 재판 관련 공소장 등 문서는 소송 절차 종료 전에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독일 형법 제353조 D항 조항에 따르면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 절차 종료 이전에 공소장 또는 형사소송 절차, 가태료 부과 절차, 징계 절차에 관한 기타 공적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원문대로 공연히 전달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로 인하여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위험을 초래할 경우 법정 모욕법을 적용해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사기관의 피사실 공표 행위로 인하여 피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익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연방검사 업무 지침의 대언론 관계 규정에서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명시하고 위반 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대목을 보았는데요. 피의자의 범죄 전력, 진술, 유무죄에 관한 의견 등은 언론 공개를 금지하고 기소 시 보도 자료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소 범죄 사실은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 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 취재의 권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로 인한 처벌 건수가 0건이라는 점은 검찰의 자의적인 면죄부 발부라는 측면에서 엄중히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의 카르텔과 유착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는 엄중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동시에 터져나오는 단독이란 타이틀의 검찰발 법조개발 피의사실 공표 기사와 검찰의 수사 관련 언론 프레이로 인한 마녀 사냥으로 이미 혐의자, 피의자들의 여론 재판이 끝나버리는 악한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죄 네트워크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 검은 카르텔과 불합리한 사법 제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무죄TV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